자, 실질적으로 정말 수업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적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지금. 여러분 적느라 이제 수업 못 듣고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적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제목이고 어떤 게 내용일까요? 그냥 딱 감으로 봤을 때 요게 제목이고 여기가 내용 같지 않나요? 그래요. 뭐 이게 제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목이고 이걸 내용이라고 안 이유는 뭐예요? 사람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가 제목이고 이게 내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는 안녕하세요가 제목이고 저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는 머시기가 내용이라는 걸 컴퓨터는 알까요? 컴퓨터는 모릅니다. 사람은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제목이고 내용인지를 알 수 있지만 컴퓨터는 우리가 이게 제목이고 이게 내용이야 라고 알려주기 전까지 컴퓨터는 모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들 영어로 제목이 영어로 서브젝트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서브젝트를 어떻게 쓰냐? 서브젝트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컨텐츠도 있는데 컨텐츠가 내용이죠. 컨텐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제목이 영어로 서브젝트고 내용이 이제 컨텐츠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준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참고로 태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을 때 이 서브젝트라는 요 녀석이 이렇게 이동돼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동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Shift 탭 누르게 되면 자동 정렬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 작성하다가 이게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컨트롤 A 누르고 Shift 탭 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이런 버튼이 있어요. 요 클릭하시고 포맷 HTML이라고 있거든요. 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렬하는 방법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 태그는 순위 상관이 맞아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첫 번째 태그가 이렇게 시작됐고 끝나는 지점이 동일하게 이 위치가 동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 태그를 여기다가 썼다? 그러면 안 돼요. 위치가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줬을 때 컴퓨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목인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태그는 여기에 출력이 안 됩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렌더링, 즉 코딩을 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컨텐츠랑 서브젝트가 없죠? 그쵸? 요거는 당연히 태그이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고 요 내용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요즘 인스타그램이란 걸 많이 하잖아요. 그쵸? 뭐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인수해가지고 이제 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군요. 자, 여튼간에 자, 얘를 보시면 보통 태그라는 걸 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뭐 안산에서 아는 사람과 역 앞에서 뭐 짜장면을 먹는다. 이렇게 해볼게요.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해시태그.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이 글을 읽으면 요 글을 읽었을 때 핵심 키워드가 뭔지는 알아요. 근데 컴퓨터는 알까요, 모를까요? 컴퓨터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작업할 때, 작업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할 때 여기다가 뭐라고 달아요? 뭐 짜장면 아니면 뭐 중앙역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우리가 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그를 걸어줬을 때 짜장면을 딱 검색을 했을 때 이 글이 검색이 되겠죠. 그쵸?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컴퓨터한테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요 글에 내가 쓴 글의 핵심 키워드는 요거다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준 거예요. 요 글만 봐서는 컴퓨터는 핵심 키워드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그라는 걸 달아주는데, 그래서 이 태그는 말 그대로 뭐예요? 얘는 꼬리표인 거죠. 꼬리표. 꼬리표. 즉 이제 글에다가 꼬리표를 붙여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이게 바로 여는 태그를 하고 닫는 태그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닫는 태그. 그러면 열고 닫고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경계가 있고 이 글이 제목이라는 걸 그러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참고로 꺽쇠, 이게 꺽쇠라고 하는데 꺽쇠를 쓰는 거는 동일해요. 근데 닫는 태그 같은 경우는 여기 꺽쇠에 뭐가 붙어요? 요 슬래시가 붙습니다. 요거는 무조건이에요. 약속입니다. 규칙이고요. 룰이기 때문에 요 룰을 여러분들 벗어나면 컴퓨터는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자, 요게 여는 태그고요. 요게 지금 닫는 태그예요. 닫는 태그는 참고로 요거를 붙여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무에서 저걸 뭐 서브젝트로 타냐? 틀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 이렇게 한 묶음을 뭐라고 하냐면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다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 이렇게 그 한 묶음을 뭐라 한다? 엘리먼트라고 한다. 그러면 맞춰보세요. 지금 요 안에서 엘리먼트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겁니다. 왜요? 서브젝트라는 엘리먼트가 하나 있는 거고 컨텐츠라는 엘리먼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총 엘리먼트는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맞춰보세요. 태그는 각각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는 태그 2개. 왜냐면 이 서브젝트라는 여는 태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컨텐츠라는 여는 태그 있고, 닫는 태그 하나, 닫는 태그 둘. 그래서 여는 태그 하나씩. 그러니까 총 4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뭘 설명드린 거예요? 태그, 즉 엘리먼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